안녕하세요. 과학 멘토입니다. 별의 에너지원 580번 문제풀이 할게요. 원시별과 주계열성의 주요 에너지원을 쓰자고요. 원시별의 주요 에너지원은 중력 수축 에너지고요. 그 다음에 주계열성의 주 에너지원은 수소 핵융합이죠. 수소 핵융합 반응이다. 융합 에너지입니다. 이거 쓰시면 답이 되죠. 581번 주계열성의 에너지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보자고요. 기억 주계열성의 에너지원은 수소 핵융합이 맞고요. 니은 핵융합 반응은 주계열성의 중심부에서 주로 일어나죠. 맞는 표현. 디귿 핵융합 반응으로 발생하는 에너지는 핵융합 과정에서 증가한 에너지의 질량에 비례한다. 틀렸죠? 증가하는 게 아니고 감소한 에너지가 되는 거잖아. 에너지라는 거는 질량의 변화량 곱하기 C의 제곱이잖아요. 항상 질량은 뭐 하는데 감소하니까. 핵 반응하면 핵 분열하든 핵 융합하든 질량이 감소하죠. 감소한 질량만큼이 에너지로 환산되는 거니까 틀렸습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이 답이 되고요. 답은 3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582번 양성자 반응 PP 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나는 온도를 쓰라는 거잖아. 외우셔야 되죠. PP 반응은 온도가 1800만 켈빈 이하일 때 발생하는 거니까 1800만 기준으로 아래면 PP 반응, 그보다 크면 CNO 순환 반응이죠. 그래서 외우시는 겁니다. 583번 탄소, 질소, 산소의 순환 반응, CNO 순환 반응이 나와 있고요. 이 반응에서 탄소, 질소, 산소의 역할을 쓰라는 거잖아. 역할은 다들 아시겠죠? 촉매죠, 촉매. 촉매가 되고요. 이 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나는 온도를 쓰라는 거니까 온도는 1800만 켈빈 이상이 되겠죠. 1800만 켈빈 이하면 PP 반응, 이상이면 CNO 반응. 이것도 외우셔야 되겠죠. 584번 태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찾아보자고요. 1번 태양의 표면 온도가 약 5800 켈빈 비슷하죠. 보통 6000 켈빈 정도 되니까 비슷하니까 맞다고 보는 게 맞죠. 태양의 중심부 온도는 약 1500만 켈빈이다. 핵융합 하려면 최소 1000만 도 이상은 올라가야 되고요. 1000만 켈빈에서 PP 반응할 거니까 1800만 켈빈 사이에 있을 건데 뭐 대충 안에 들어가니까 맞다고 봐야 되지 않겠냐는 거지. 이런 문제는 확실히 틀린 것만 찾으면 되는 거니까. 3번 태양은 MK 분류법에 따라 G2, 분광형이 G2가 맞고요. 그 다음에 주계열성 5번이죠. 광도는 5가 되는 거니까 이것도 맞는 거야. 4번 주계열 단계에서 태양의 수명은 50억 년이 아니고 약 100억 년이에요.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현재 50억 년 진행이 된 거고 수명이 50억 년 남은 거지. 확실히 틀린 건 4번이고요. 5번 베테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 태양의 에너지원을 입증해서 노벨상 받았으니까 에딩턴이 예측을 한 거고요. 베테가 입증한 거고 이것도 너무 지엽적이잖아. 그래서 맞는 표현이야. 이런 문제는 외우는 게 아니고 확실히 틀린 것만 찾아내자는 이야기야. 그래서 4번이 확실히 틀렸다. 4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585번 별 내부에서 헬륨이 핵융합하려면 몇 도가 돼야 돼? 1억 켈빈입니다. 체크하세요. 이것도 뭐 쉬운 문제죠. 586번 그림은 원시별의 그림이에요. 보자마자 볼 수 있는 게 중력이 더 크죠. 기체 압력 차이로 발산 힘보다 더 크다는 이야기잖아. 계속 쪼그라들고 있는 상황인 거지 지금. 옳지 않은 걸 찾아보자. 1번 주요 에너지원은 중력 수축 에너지가 맞고 원시별이기 때문에. 2번 원시별에는 기체 압력 차이로 발생한 힘보다 중력이 크게 작용하죠. 그림 봐도 알 수 있잖아. 나가는 힘은 이만큼인데 들어오는 건 이만큼이잖아. 훨씬 크죠, 중력이. 그래서 맞는 표현이야.
3번 중심부에서는 수소 핵융합 반응으로 에너지가 발생한다. 이건 틀렸죠. 수소 핵융합 반응은 주로 주계열 단계에서 발생하는 거니까 틀렸다. 4번 원시별에서 발생한 에너지 일부는 빛으로 방출되죠. 빛으로 방출되기도 하고 온도를 높이는 데 쓰기도 하는 거니까 맞는 표현이야. 5번 원시별에서 발생한 에너지 일부는 원시별의 중심 온도를 높인다. 맞는 표현이죠. 따라서 3번이 틀렸습니다. 587번 그림은 어느 별 내부에서 일어나는 핵융합 반응이 나와 있죠. 수소 핵융합 반응이네요. 문제를 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거를 두 개 골라보자. 1번 수소 핵융합 반응 원리 맞고요. 주계열성에서만 일어나니? 그렇지 않지. 주계열성은 중심부에서 일어나는 거고 거성 단계에도 일어나잖아. 거성 단계는 중심부는 안 일어나는데 바깥 부분에서 수소 핵융합 하는 거잖아. 그래서 주계열성에서만 일어나는 건 아니란 이야기야. 틀렸고요. 3번 별의 중심부 온도가 1000만 켈빈 이상 돼야 일어나죠. 이것도 맞는 표현이고. 4번 한 개의 헬륨 원자 핵의 질량은 4개의 수소 원자 핵의 질량 합보다 커야 돼, 작아야 돼? 당연히 작아야 됩니다. 작아야지 뭐가 생기는 거야? 질량 결손이 생기는 거지. 그게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잖아. 그래 틀렸다. 5번 핵융합 반응 과정에서 변화된 질량만큼 에너지가 당연히 발생하죠. 이는 변화된 질량만큼 에너지가 발생하는 거잖아. 다들 알고 계시죠? 6번 중심 핵에서 이러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별의 크기는 일정하게 유대죠. 왜냐하면 주계열성인 거니까. 맞는 표현이야. 따라서 2번하고 4번이 틀렸네요. 588번 그림은 어느 주계열성의 중심부에서 일어나는 핵융합 반응의 그림이 나와 있고요. 바로 문제 보겠습니다. 기읍 PP 반응이 맞죠? 이 그림 보고 PP인 건 바로 알 수 있죠. 니은 질량이 태양의 3배인 별의 중심부에서는 이게 우세한 게 아니고 뭐가 우세하죠? CNO 반응, CNO 순환 반응이 훨씬 우세하죠. 틀렸다. 디귿 별 핵융합 과정에서 별의 질량이 일정하게 유지될 수는 없죠. 별의 질량이 감소해줘야지. 당연히 질량 결손만큼 에너지가 나올 테니까. 질량은 감소해야 돼. 일정한 게 아니야. 따라서 기억만 답이 되죠. 답은 1번입니다. 589번 그림은 CNO 순환 반응이 나와 있고요. 일단 문제를 풀어볼게요. 옳은 걸 두 개 찾는 거네. 1번 헬륨 핵융합 반응이 아니고 수소 핵융합 반응이죠. 틀렸습니다. 수소가 뭐가 되는 거야? 헬륨이 되는 거잖아. 수소 핵융합 반응이고 그 과정에서 탄소와 질소와 산소는 촉매로 작용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질소는 촉매 역할이 맞고요. 맞는 거. 자, 태양의 중심핵에서는 어떤 반응이 일어나지? PP 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게 틀렸어. 4번 중심부 온도가 1800만 켈빈보다 낮은 주계열성 또 뭐가 일어나지? PP 반응이 일어나는 거잖아. 이것도 틀렸네. 5번 이 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나는 별의 중심부에서는 복사로 에너지가 전달된다. 질량이 큰 별이잖아. 질량이 큰 별은 중심부에서 뭘 하죠? 중심부에서 대류를 하죠. 대류. 바깥쪽 층에서 뭐가 되는 거야? 복사가 되는 걸 외우고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6번 가와 나를 찾아보자는 거지. 가를 볼까? 그림 보고 푸는 거야 친구들. 자, 가는 무엇인가? 질소가 지금 뭐가 튀어나왔냐면 양전자, 이게 양전자네. 양전자가 튀어나왔네. 양전자 발생 반응인데, 핵 반응인데, 이런 거죠. 양성자가 중성자로 바뀌면서 양전자가 튀어나오는 거거든.
뭐 이걸 외우란 거 아니겠죠. 그림 보고 풀어내라는 이야기 같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 여기 양성자 모양, 이 보이시죠? 양성자. 여기 양성자 색깔 보이시죠? 이놈이 색깔이 진하게 바뀌었죠. 이거 보고 풀라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양성자가 중성자로 바뀌었다는 이야기야. 그걸 그림 보고 풀 수 있죠. 전체 원자 핵의 입자는 변화가 없거든, 개수가. 왜냐면 튀어나온 게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전체 질량수는 변화가 없는데 양성자가 중성자로 바뀐 것 뿐이라는 거지. 그럼 질소는 원자번호 7번에 질량수가 13으로 돼 있는데 뭐로 바뀌었다는 이야기야. 원자 번호가 한 개 떨어졌으니까 6번에 탄소로 바뀔 거고 질량수는 그대로 되겠죠. 이렇게 되겠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탄소가 맞다는 거.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이런 거 하라는 건 아니겠지. 나를 보자고요. 나는 질소에서 뭐가 들어왔죠? 수소 원자 핵이 들어왔거든. 수소 원자 핵은 양성자잖아. 그 양성자 한 개만 추가된 거니까 원자 번호 7번 질량수가 14짜리 질소에서 양성자가 한 개 들어왔으면 원자 번호 8번 되겠죠. 산소가 되겠네. 질량수는 15로 바뀌겠죠. 입자수가 한 개 늘어났으니까. 그래서 이것도 맞는 표현이네. 6번은 맞는 거네요. 따라서 맞는 표현은 2번하고 6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590번. 그린 가와 나는 PP 반응과 CNO 반응이 나와 있는데 보자마자 그림 보면 알 수 있죠. 첫 번째 그림이 PP 반응이고 두 번째 아니구나 죄송. 첫 번째가 CNO 순환 반응이고 두 번째가 PP 반응이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표현이고요. 가와 나에 의해 최종적으로 생성되는 원자의 종류는 같죠. 뭘 만들기 위한 반응이지. 둘 다 헬륨 원자 핵을 만들기 위한 반응이야. 이게 결과물인 거야, 친구들. 그죠? 재료는 수소가 되겠죠. 수소로 만드는 거니까. 됐죠? 그래서 틀렸고요. 같아야 돼, 헬륨으로. 디귿, 나는 가보다 중심부의 온도가 높은 별에서 우세하니 그렇지 않지. 나가 온도가 낮아야 돼. 이게 온도가 낮아야 되고요. 이는 온도가 높아야 되는 거잖아. 그래, 틀렸어. 리을, 가에서 탄소는 촉매 역할을 한 게 맞죠? 탄소와 질소와 산소가 다 촉매니까. 그래서 맞는 표현이에요. 따라서 기읍과 리을만 답이 되죠. 답은 2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591번. 그림은 주결성 내부에서 일어나는 서로 다른 수소 핵융합이 나와 있고요. 뭔지 바로 알 수 있겠죠. 온도가 낮은 곳에서 주로 발생하는 A가 바로 PP 반응이고요. 온도가 높은 데서 발생하는 B가 바로 CNO 순환 반응이겠다. 이거 찾으면 되겠네요. 자, 옳지 않은 것을 두 개 골라보자고요. 1번 A는 PP, B는 CNO 맞고요. 2번 A와 B는 모두 산소 원자 핵을 생성하는 반응이 아니고요. 전부 다 뭘 만드는 거야? 헬륨이죠. 헬륨 원자를 만드는 반응인 거니까 틀렸고요. 3번 중심부 온도가 1000만 켈빈인 별에서는 1000만 켈빈 여기죠. 1000만 켈빈 뭐만 일어나는 거야? A 반응만 일어나는 게 맞죠. 맞는 표현이고요. 4번 중심부 온도가 약 1800만 켈빈보다 높은 별에 1800만 이쯤 되겠죠. 이 기준이잖아. 높은 별에서는 별에서의 에너지 생성률은 A 반응이 B보다 높다. 그렇진 않죠. 높아버리면 B가 더 위에 있잖아. A보다. 그래서 B 반응이 더 우세하게 일어나는 거니까 틀렸다. 그 다음에 5번 태양의 중심부에서는 A 반응이 B 반응보다 우세하다. 태양은 당연히 PP가 우세하죠. 당연히 맞는 말이고요. 6번 분광형이 O형인 주결성 중심부에서는 B 반응이 A 반응보다 우세하다. 자, 분광형이 O형이라는 거는 표면 온도가 약 3만 켈빈쯤 되죠. 그지? 태양의 표면 온도가 6000 켈빈밖에 안 되잖아.
그럼 3만 켈빈이라는 거는 표면 온도 이야기를 하는 거야. 중심부 온도가 어마무시 높다는 이야기지. 태양보다 훨씬 높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뭔지 모르겠지만 이 뒤쪽에 온도를 가지고 있겠지. 중심부 온도가. 따라서 B 반응이 A보다 우세한 게 맞다고 예측 가능하다고요. 틀린 거는 2번하고 4번을 체크하시면 답이 됩니다. 592번. 주결 단계 이후 별 내부에서 일어나는 핵융합 반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골라보자고요. q. 별의 중심부 온도가 약 1000만 켈빈이 되면 헬륨 핵융합 반응을 하는 게 아니고 수소 핵융합 반응하겠죠. 틀렸고요. 니은 백색 외성 단계에서는 핵융합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죠. 맞는 표현. 디귿. 질량이 태양보다 매우 큰 별의 중심에서는 헬륨, 탄소, 규소, 산소, 네온의 순서로 일어난다. 이건 아니죠. 헬륨 먼저 맞고요. 그 다음에 탄소도 맞아. 그 다음에 네온이 먼저 반응을 하고요. 핵융합을. 그 다음에 산소, 그 다음에 규소 이렇게 순서가 되는 겁니다. 재밌는 거는 산소보다는 네온이 먼저 핵융합을 해요. 그지? 네온이 비활성 기체이기 때문에 전기력이 서로가 없어서 핵융합을 산소보다 먼저 한다고. 뭐 순서는 중요한 게 아니고 뭐 그렇답니다. 그래서 틀린 표현이에요. 니은만 답이 되죠. 일단은 2번이 답이 됩니다. 593번. 표는 주결성 가와 다의 질량 M과 최종 진화 단계가 나와 있죠. 자, 태양 질량 1로 보는 거고요. 전체 질량을. 그러면 가는 거의 태양이 비슷하니까 태양의 마지막 진화 단계가 뭐죠, 친구들? 백색 외성이잖아. 그래서 이거는 백색 외성이겠네. 나는 질량이 좀 크죠? 중성자별. 다는 더 크잖아, 위에보다. 그럼 B는 뭐겠어? 블랙홀이겠지, 뭐. 블랙홀. 따라서 기억은 맞는 표현이고요. 니은 주결 단계에 머무는 시간은 가가 나보다 길다. 그렇죠. 가가 질량이 제일 작으니까 제일 길겠지. 시간은 맞는 표현. 다는 질량이 매우 크잖아. 매우 크기 때문에 중심부에서는 당연히 CNO 순환 반응이 우세하겠죠. 맞는 표현이네요. 따라서 기억, 니은, 디귿 다 맞아요. 답은 5번입니다. 594번. 그림은 태양의 중심부에서 일어나는 핵융합 반응이죠. 보자마자 PP 반응이구나 바로 알 수 있고요. 그래서 기억 맞는 표현이고요. 자, 가의 질량수 셀까요? 입자가 2개 있잖아. 2가 맞고요. 나의 질량수 입자 3개 있네. 3이 맞아요. 맞는 표현. 디귿. 수소 원자핵 6개가 반응하여 헬륨 원자핵 1개와 수소 원자 2개가 생기는 것도 맞죠. 그림 볼까? 수소 하나, 둘, 셋, 4개에다가 추가로 여기 하나, 둘, 6개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헬륨이 지금 여기 1개 생기면서 수소가 2개 빠져나갔네. 그래서 맞는 표현이야. 리을. 주결 상단부의 별 중심부에서 우세한 반응이다. 이게 무슨 소리고 하니? 우리가 HR도에서 주결 라인이 여기가 주결이죠. 그러면 여기 태양 이쯤에 있잖아. 태양은 질량이 작은 거니까. 그럼 주결 상단부라는 거는 이 위에 있다는 이야기죠. 여기 있는 주결성 같은 경우는 질량이 매우 크잖아. 질량이 매우 크기 때문에 뭘 하겠니? CNO 반응을 하겠죠. 그래서 틀렸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기응, 니은, 디귿만 답이 되겠죠. 답은 4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595번. 다음은 태양의 물리량이 나와 있죠. 태양의 광도 나와 있고 태양의 총 질량 값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반응에 참여하는 중심 핵의 질량이 태양 질량의 10%예요. 자, 1번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뭐냐면 태양이 수소 핵융합 반응으로 방출할 수 있는 총 에너지량을 구하라는 이야기야. 자, 에너지 양 구하는 식은 에너지는 질량 변화, 질량 결성 곱하기
광속의 제곱이 되죠. 이걸 써먹으라는 이야기네. 그러면 뭘 구해야 되죠? 질량 결손을 구해야 되잖아. 조건도 하나 더 있죠. 수소 핵융합 반응의 질량 결손 비율이 0.7%래요. 계산합시다. 그럼 얼만큼 결손되었는가를 계산해야 되잖아. 태양 전체 질량이 2 곱하기 10의 30승이고 곱하기 중심은 10%니까 곱하기 0.1을 해야 되고요. 이게 중심핵의 전체 질량이고 결손 비율이 0.7%이기 때문에 곱하기 0.07 하게 되면 이게 바로 델타임이 되는 거예요. 그쵸? 곱하기 광속의 제곱이잖아. 광속은 여기 나와 있죠. 3 곱하기 10의 8승의 제곱을 하면 이게 답이 되죠. 이게 에너지 줄로 나오겠죠. 이게 계산을 해봐야 되나요? 지수를 맞출까? 2 곱하기 10의 30승에다가 곱하기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승이고 곱하기 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이고 곱하기 제곱하면 9 곱하기 10의 16승이 되겠죠. 그러면 2, 7, 14, 14 곱하기 9가 얼마지? 9, 4, 36, 9, 126이네. 126 곱하기 지수가 10에 27에다가 16이니까 43승인가? 42승인가? 잠시만. 복잡하네. 29, 27, 43승인가요, 친구들? 산수가 문제가 있네요. 0.7%가 0.07이 아니고 0.007이네. 그래서 이게 10의 3승이 돼야 되죠. 다시 계산하면 26 얼마야? 42승이네요. 42승 계산하면 따라서 1.26 곱하기 10의 44승줄 이렇게 되겠네. 산수 문제니까 이런 게 나오겠나 싶다. 그죠? 이게 전체 에너지다. 핵융합 에너지가 되는 거고요. 1번 답은 이거고 그 다음 2번 자 태양의 수명은 1의 결과를 무엇으로 나눴을 때 구할 수 있는지 볼까? 자 광도라는 거는 단위가 줄 퍼 세컨드죠. 줄 퍼 세컨드. 그러니까 태양이 내는 에너지가 줄이잖아. 여기다가 줄 퍼 세컨드인 광도를 나누게 되면 줄 날라가죠. 세컨드 초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값에다가 계산 문제는 아니니까 현재 구한 값에다가 뭘 나눈다고? 광도인 얼마 나눠야 돼? 4 곱하기 10의 26승 줄 퍼 세컨드를 나누어주게 되면 계산하면 초가 나오겠죠. 그래서 태양 수명은 뭘 나눠야 되냐면 이 에너지 결과값에다가 광도를 나눠줘야 돼. 그지? 그러면 초로 나오겠네. 초를 연으로 환산하면 되겠네요. 이게 답입니다. 596번 표는 주계열성 가와 다의 중심 핵의 질량 m과 최종 진화 단계. 자, 가를 보게 되면 거의 태양이라 보시면 되죠. 최종 진화 단계는 백색 외성이고 백색 외성.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있는 값은 다들 아시겠지만 중성자별이 되고요. A는 질량이 크잖아. 블랙홀이겠죠. 블랙홀. 그래서 1번 맞는 표현. 2번 A는 초신성 폭발을 거쳐 형성되죠. 맞는 표현. 그 다음에 3번 가의 중심부. 가는 태양과 비슷한 거잖아. 가의 중심부에는 PP 반응하는 게 맞고요. 4번
별의 수명은 가가 나보다 긴 것도 맞죠. 가가 질량이 제일 작으니까 가장 길겠네. 5번 원시별에서 주계열성으로 진화할 때 광도 변화는 가보다 타에서 크다. 질량이 작은 게 광도 변화가 더 크죠. 틀렸네. HR도를 보게 되면 이게 주계열 라인이잖아요. 원시별은 거의 같은, 이제 이게 분광이, 이게 표면 온도거든. 표면 온도. 가로축이. 원시별이 거의 비슷하죠. 라인이. 시작점은 똑같은데, 질량이 큰 별 같은 경우는 일로 가잖아. 이렇게. 그래서 표면 온도 변화가 되게 크죠. 표면 온도 변화가 제일 큰 대신에 광도 변화는 거의 없고요. 그지 별로 차이 광도는 이게 세로치 광도잖아. 광도 차이 거의 없고 질량이 작은 별들은 그지 이렇게 내려오죠. 확 떨어지죠. 그러니까 표면 온도 변화는 별로 없는데 광도 변화가 크게 나타나는 게 질량이 작은 별들. 그러니까 질량이 작은 별들은 표면 온도 변화는 별 차이가 없고 광도 변화가 크게 나타난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이건 틀린 거야. 반대로 말한 거니까. 답은 5번이 틀렸습니다. B. 별의 내부 구조 597번. 자, 별의 내부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골라보자고요. 기읍 정역학 평형 상태일 때 별은 구형을 이루며 안정적인 상태가 맞죠. 주계열성인 거니까. 니은 대류는 별 내부의 온도차가 클 때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도 맞고요. 디귿 질량이 태양의 약 2배 이상인 주계열성의 중심부에서는 복사 형태로 에너지를 전달하는 게 아니고 대류로 전달하죠. 대류. 틀렸습니다. 대류가 돼야 되죠. 질량이 큰 별은 중심부에서 대류가 되고요. 바깥쪽에서 복사로 날아가는 거죠. 에너지가 이렇게 퍼져가는 거잖아. 그래서 틀렸다. 이거 외우셔야 되는 거니까. 답은 3번만 답이 되죠. 기은 연입니다. 598번 주계열성 내부에서 작용하는 두 힘을 비교하여 주계열성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까닭을 쓰라는 거잖아. 안으로 들어가는 중력이 있고요. 밖으로 나오는 내부 이제 기체 압력 차이죠. 기체 압력 차이로 발생하는 힘이 되겠네. 이 힘이 같죠. 힘이 같다는 거는 이 힘이 평형이라는 이야기지. 평형. 두 힘이 평형, 정역학적 평형인데 이 평형으로 모양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답이에요. 599번 그림은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어느 별. 주계열성이라는 이야기지. 주계열성. 옳은 거 골라보자고요. 기억 주계열 단계 맞고요. 자, 밖으로 나가는 A가 기체 압력이고 안으로 들어오는 B가 중력이잖아. 이건 반대로 쓴 거네. 틀렸다. A와 B의 크기가 같아서 당연히 힘의 평형이 되는 거니까 맞는 표현. 따라서 기읍과 디귿만 답이 되죠. 답은 3번입니다. 600번 그림은 두 별 가와 나의 내부에서 작용하는 두 힘의 크기와 방향이지. 가를 보게 되면 안으로 들어오는 중력이 훨씬 크잖아. 기체 압력 차이보다. 그래서 가가 현재 쪼그라들고 있는 별, 원시별. 나는 똑같다고 나와 있으니까 주계열성. 문제를 옳지 않은 거 찾는 거네요. 1번 가는 정역학 평형이 아니죠. 힘이 같지 않잖아. 두 힘이 평형이 아니란 이야기야. 틀렸고 2번 전주계열 단계가 원시별을 말하는 거니까 모기가 있네. 가가 맞고요. 주계열 단계 별은 나가 맞고요. 4번 가는 시간이 지날수록 중심부의 밀도가 커지죠. 왜 계속 쪼그라들잖아 지금. 밀도 커지죠. 부피가 작아질 거니까. 나는 주계열성이니까 당연히 별의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게 맞죠. 틀린 건 1번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601번 그림은 질량이 태양 정도인 주계열성 내부 구조고요. 보자마자 B라는 거는 대류층이죠. B가 대류고 대류 돌고 있잖아. 대류. A는 복사층이죠. 복사. 문제 풀겠습니다. 기읍 중심 핵에서 일어나는 핵융합 반응으로 탄소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헬륨이 만들어지죠. 수소 핵융합하고 있으니까 틀렸고요. A에서는 복사잖아. 복사는 물질 이동하는 게 아니고 에너지만 이동하는 게 복사잖아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B에서는 대류에 의해 에너지가 전달된다. 맞는 표현이죠. 디귿만 답이 되죠. 답은 2번입니다. 602번 그림 가와 나는 질량이 서로 다른 주계열성 내부 구조. 나가 바로 태양이죠. 따라서 질량이 작은 놈, 나. 질량이 태양보다 2배 이상 큰 놈, 가. 그러니까 가는 질량이 큰 놈. 그림 보고 찾아야 되는 거니까. 옳은 걸 골라보자고 2개. 태양의 내부 구조는 가가 아니죠. 나가 되는 거고요. 질량은 나가 가보다 큰 것도 아니죠. 가가 더 커야 되는 거니까. 진화 속도도 가가 빨라야 되죠. 틀렸네. 중심 온도도 가가 높아야 되죠. 틀렸네. 표면 온도도 가가 높아야 되죠. 틀렸네. 반지름도 가가 커야죠. 틀렸네. 가의 표면에 쌀알무늬는 대류층 때 발생하는 거잖아. 끝에. 이게 쌀알처럼 보인다는 이야기잖아. 가가 아니고 나가 돼야 돼. 이거 틀렸네. PP 반응은 가보다 나에서 우세하다. 이거 맞는 표현이고요. 가와 나 모두 정력학 평형 맞죠. 주계열성인 거니까. 그래서 8번과 9번만 답이 됩니다. 603번 그림은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별이 진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별의 내부 구조. 보니까 안쪽이 쪼그라들죠. 바깥쪽이 수소 핵융합하는 거네. 어떤 단계라는 이야기야? 주계열성이 다 끝나고 거성 단계로 가고 있는 상태죠. 거성. 진화 단계 쓰라 했으니까 주계열성에서 거성으로 가고 있는 단계. 점점 커지고 있다는 이야기지. 바깥쪽이 팽창해서. 그럼 진화 과정에서 별의 표면 온도 내려가죠. 보통 거성은 적색 거성이잖아. 색깔이 붉게 변하니까. 자, 표면 온도 내려가고 광도는 밝아지거든. 광도는 증가한다고. 광도 증가한다고. 대충 이해하시죠? HR도에서 이게 주계열 라인인데 거성이 어딨니? 거성이 이쯤 있잖아. 이렇게 증가한단 말이야. 죽을 때 거성으로 올라간단 말이지. 그죠? 그래서 광도는 올라가죠. 광도는 올라가고요. 온도는 내려가죠. 오른쪽 내려가는 거잖아. 온도가. 왼쪽이 증가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쓰면 되고 3번 진화 과정에서 별의 중심핵의 온도는 점점 증가하죠. 수소가 다 탔으니까 헬륨이 핵융합하려면 온도가 계속 증가해야 되잖아. 수축하니까 계속. 그래서 증가한다. 이게 답이 되죠. 604번 그림은 주계열성에서 거성으로 진화하는 별의 내부 구조가 나와 있고 문제 보겠습니다. 옳은 걸 찾는 거네요. 자, 광도는 작아진다. 광도는 점점 커지죠. 그래서 틀린 거고요. 온도는 낮아져야 되니까 틀린 거다. 정력학 평형을 유지할 수가 없죠. 거성은 점점 커지는 거니까. 헬륨핵이 수축함에 따라 별의 반지름은 작아지니 점점 커진다고. 거성이잖아. 그게 틀렸죠. 커진다고. 전체 별의 크기 커진다고. 5번 헬륨핵 바로 바깥층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죠. 여기서 다 수소 핵융합하고 있는 거니까 5번은 맞는 거네. 답은 5번만 답이 됩니다. 605번 그림은 어느 별 내부 구조가 나와 있고 보자마자 철까지 만들어졌네요. 그럼 태양보다 질량이 훨씬 크다는 이야기잖아. 그럼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기역 중심으로 갈수록 핵융합 반응으로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진다. 만들어졌잖아. 중심으로 갈수록 점점 무거워지죠. 원소들이. 니은 중심으로 갈수록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기 위한 온도가 당연히 높아야죠. 점점 높아야지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디귿 중심에 분포한 원소일수록 생성 시기가 빠르니 가장 느린 거잖아. 틀렸고요. 이 별은 최종적으로 백세 외성은 될 수가 없죠. 태양보다 질량이 큰 별이니까 중성자 별이 되거나 블랙홀이 되겠지. 틀렸습니다. 따라서 기역과 니은만 답이 되죠. 답은 1번이에요. 606번 그린 가와 나는 두 별이 질량 일부를 방출하기 직전의 내부 구조. 자, 가는 중심에 탄소, 산소까지 만들어지고 나는 철까지 만들어졌다. 바로 알 수 있죠. 가는 태양 같은 별들이고요. 그러니까 내 말은 질량이 작은 것들, 질량이 작은 별이고 이놈은 질량이 큰 별이다. 이거 찾는 거잖아. 옳지 않은 것을 두 개를 골라보자고요. 1번 가는 태양이 진화하는 과정이 맞고 2번 나가 나타내는 별은 초신성 폭발 이후 블랙홀로 진화할 수 있고요. 3번 주계열성일 때 질량은 가보다 나가 큰 것도 맞고요. 중심 온도도 가보다 나가 높은 것도 맞아. 5번 별의 바깥 물질이 우주 공간으로 방출되는 속도는 가가 나보다 빠르다. 틀렸죠. 나가 빠르죠. 나는 폭발하잖아. 초신성 폭발이 훨씬 빠르죠. 행성상 성운되는 것보다. 그래서 이건 틀렸네. 5번은. 6번 가와 나를 구성하는 원소들은 모두 핵융합 반응으로 생성되었다. 자, 수소는 핵융합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 그래서 틀렸다. 5번과 6번만 답이 되죠. 607번 그린 가는 별 A와 D를 HR도에 나타내는 것이고 나는 중심핵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어느 별 주결성의 그림이네. 딱 보니까 바깥쪽이 대류를 하니까 나는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별이겠다. 그러면 주결성이 C 쪽에 배치되겠죠? 이 별은. 그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번 A의 강도는 C보다 몇 배 큰가? A와 C의 절대 등급 차이가 몇 등급 차이 나? 10등급 차이 나잖아. 5등급에 100배니까 10등급이면 당연히 10,000배 차이 나겠죠. 100배가 아니고 10,000배가 돼야 돼. 이것도 많이 풀어봤잖아. 틀린 거고요. B는 C보다 반지름이 작대. 반지름 값은 어떻게 계산하는 거야? 오른쪽 위로 갈수록 반지름이 커지니까 B가 C보다 반지름이 커야 되잖아. 틀렸고. 3번 A, B, C, D 중에 진화 단계를 가장 많이 거친 별은 B가 아니고 D겠죠. D가 백색 외성인데 백색 외성이 진화의 마지막 단계니까 D가 가장 많이 거친 단계잖아. 그래서 틀렸다. D가 돼야 돼. 틀렸고요. 4번 나의 중심부에서는 CNO 순환 반응이 하는 게 아니고 뭐가 돼야 돼? PP 반응을 해야 되죠. 태양과 비슷한 거니까. 4번도 틀렸네. 5번 A와 D 중에 나와 같은 내부 구조가 나타나는 별은 당연히 C죠. C A는 너무 질량이 큰 별이잖아. 주결성을 맞는데 그래서 C가 돼야 되네. 맞는 표현이야. 따라서 5번만 답이 되겠네요. 608번 그린 가와 나는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별이 주계열성이 된 직후와 이로부터 50억 년 후의 내부 구성원소 비율. 바로 알 수 있겠네. 수소가 그죠? 이제 가는 수소가 좀 줄었죠. 나는 수소가 엄청 많이 남아 있잖아. 그럼 이건 바로 직후 그림이고요. 가는 수소가 많이 감소했으니까 이미 핵융합 많이 했다는 이야기잖아. 헬륨이 많이 생겼으니까. 나가 50억 년 후가 되겠네. 이거 찾는 문제 같아요. 맞는 거 기억.
가는 주계열성이 된 직후 아니죠. 반대로 썼네. 이거 틀렸네. 니은 가의 중심부에서는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말장난이지. 틀렸어. 수소가 핵융합하는 거야. 자, 디귿 가와 나 사이의 기간 동안 별의 크기는 일정하죠. 당연히 이것도 주계열성이면 별의 크기는 변하지 않죠. 디귿만 답이 됩니다. 따라서 2번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다들 수고하셨습니다.